자, 오늘은 바다님 종목, 세 종목 문의 주신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쓰려다가, 글로 쓰려다가 이 그래프 붙이고 아마 설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화면을 띄워두고 차트와 종목 관련 뉴스와 재무제표 등등 보고 좀 간단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AK홀딩스 30% 가지고 계시고 15% 손실이라고 하셨네요. 자, AK홀딩스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삼성증권 HTS 화면이고요. 이거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인데 여기 몇 가지 걸어놨어요. 여기 보시는 초록색하고 빨간색 이게 매물대, 매물대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그 보여주는 차트와 밑에는 거래량, 그리고 현재까지 기관의 순 누적 수량, 그리고 외국인. 저희 뭐 주식 투자하면 메이저들이,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 메이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매 추이나 외국인의 매매 추이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K홀딩스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일봉이고, 오른쪽이 주봉, 아래쪽이 월봉, 이거는 분봉이죠. 일분봉인데 일단 저희는 요 세 개를 집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제가 주로 종목을 고를 때는 일봉에서 추세를 보고 주봉, 월봉까지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고를 때 첫 번째는 이제 장기 이평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주봉이 월봉이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 물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AK홀딩스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기업 세부적인 내용 보기 전에 기술적으로 먼저 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일단 뭐 월봉으로 일단 보시면 2015년에 약 10만 원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가 멈추진 않았고 이제 월봉상 120봉에 지금 하단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이제 다시 이제 상승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된 지점이죠. 뭐 음봉이 계속 뜨면서 월봉상으로도 이제 하락 추세고 주봉도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양봉이 하나 떠줘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뭐 일봉도 마찬가지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바닥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는 항상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에서 올라올 때 사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뭐 가장 쉽게 보면 121선이 꺾였을 때, 꺾여서 올라갈 때 사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60일선이 이제 상승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매매를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손절없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바닥을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일봉, 주봉, 월봉상 지금 바닥 확인이 안 돼서 지금, 그런데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가 거의 바닥선인데 일봉상으로 여기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5만 원, 5만 천 원 정도 되겠네요. 5만 천 원, 2천 원 정도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몰려 있는데 여기가 바닥으로 보이는데 지금 바닥을 이탈한 경우거든요. 이제 저점을 쭉 이어보면 이제 여기가 바닥으로 보이는데 바닥을 이탈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거의 찍은 것 같다.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거의 찍은 것 같은데 아직 주봉상이나 월봉상에 이제 빨간 양봉이 하나 뜨고 그런 게 한 두 개 정도는 떠줘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바닥에 근접했다라고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매수 시점에 딱 도달하진 않았다라고 보이네요. 자, 차트는 이렇게 보고 지금 누적 매매 추이를 봐야죠. 누적 매매 수량.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누적 매매 수량이 마이너스 30만 주면 뭐 이거는 뭐 공매도 구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직까지
많이 쓰고 기관 같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이 아마 지금 추세 하락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올렸다가 지금 다시 최근에 또 팔고 있고 뭐 메이저들이 이렇게 파니까 주가가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뭐 이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주당 단가도 제법 높고 44,000원이고 시총도 상당히 높죠. 5,800억 시총도 높은데 이 개인들이 뭐 추세를 전환 개인들이 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관과 투자자가 이제 주가를 핸들링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이제 기관과 외인의 이제 매매 추이를 잘 봐야겠죠. 지금 계속 팔고 있어서 둘 다 팔고 있어서 이제 주식이 이제 힘을 못 쓰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바닥 구간인 것 같은데 거의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래서 매매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메이저들이 뭐 공매도를 많이 쳐놨으면 자기 수익 극대화 위해서 계속 팔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릴 수도 있고요. 지지부진한 이제 장세가 되겠죠.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올 뭐 뉴스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에 뉴스하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조금 횡보하거나 조금 더 하락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를 한번 찾아보죠. 제주항공 관련 주죠. AK홀딩스가. 자, 전 주로 네이버에서 그냥 뉴스를 쭉쭉 봅니다. 네이버에서 주식 여기서 뉴스도 한 번씩 보고 재무제표도 주로 여기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일단 재무제표부터 볼까요? 전자공시에서 이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대충 보입니다. 재무제표에 일단 개별 재무제표부터 봅시다. 홀딩스니까 연결을 보죠. 화면에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50기 현재 2019년 1분기까지고 49기 작년 말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를 볼 때는 세부적으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자산총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자산총계 보시고 보면 4조죠. 4조 3,320억. 뭐 전년 3조 3천보다는 거의 뭐 1조가 늘었네요. 무슨 이유인지는 뭐요 1억 1조가 증가한 부분을 위에 봐야 되겠죠. 홀딩스라서 아마 자회사나 뭐 아니면 투자를 했거나 뭐 인수합병이나 뭐 그런 게 많을 텐데 1조나 늘었네요. 상당히 많이 늘었고 1조 늘면서 부채도 1조가 늘었죠. 2조 8천억, 1조 9천억. 뭐 부채도 1조 늘고 자산도 1조 는 상황입니다. 뭐 자기 돈으로 산 건 아니다 그 얘기죠. 뭔가를 샀으면 돈을 1조 빌려서 뭔가를 하나 합쳤죠. 그래서 가장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요. 이익잉여금. 잉여금이 이제 4,900억에서 5,100억 증가했죠. 약 24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요게 의미하는 바는 240억이 잉여금이 늘었다는 것은 전기에 240억 정도 손익을 냈다는 겁니다. 흑자를. 뭐 흑자 회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를 검토하실 때는 여기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인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회사인지 증가하면 해마다 흑자인 회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잉여금이 자꾸 줄거나 여기가 마이너스로 떠 있으면 결손금이 생긴 거죠. 그런 회사들은 계속 적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회사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인들이고 직장인들은 여기를 항상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타를 한다든지 단기 스윙을 한다든지 그런 종목이 아니면 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회사 위주로 아니면 뭐 보합도 괜찮아요. 그런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흑자는 항상 나오고 있는 회사네요. 매출액도 많이 늘고 있네요. 작년 1분기 대비 9,500억 대비 9,900억이니까 뭐 거의 한 10%는 안 되는데 한 8% 정도 매출액도 늘었고 그죠? 영업이익은 비슷하고 단기 순이익은 뭐 비슷하네요. 뭐 항상 뭐 꾸준한 실적이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재무적으로는 뭐 더 볼 게 없네요.
저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한 회사고, 자, 여기 보면 투자자들 매매 동향 보면 거래량도 나오죠. 거래량이 뭐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만 주, 2만 주 정도. 17,000주가 100만 천만 억이 7억이니까 시총 5,800억짜리 회사가 거래 대금이 7억, 8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거래량이 거의 뭐 시가 말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는 없겠죠. 거래량 자체가 원체 작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고 이제 개미들은 이제 올릴 능력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기관과 외인의 손에서 걔들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공매도를 쳤으면 공매도가 수익 날 때까지는 빠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친 거를 하단에서 이제 항상 보면 이제 하단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죠. 횡보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공매도를 쳤든지 주가를 끌어내렸으면 이 부분에서 횡보를 시키면서 개미들 이제 손절 물량, 지침 물량 이런 게 나오면 여기서 다 받아먹으면서 이제 얘를 공매도의 수익을 실현을 합니다. 항상 얘들은 기관이나 외인들은 공매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못하는 공매도라는 무기가 있죠. 주가를 하락시킬 때 개미들이 지치면 얘들이 제일 좋아요. 그냥 뭐 조금씩 조금씩 매일 조금씩 이게 줄줄줄줄 흘리면 개미들이 버티다 버티다 이제 물량을 이제 뱉어내거든요. 이제 그걸 밑에서 이제 조금씩 받아 먹는 거죠. 받아 먹다가 이제 그게 공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올립니다. 밑에서 내리면서 매집도 하고 공매를 쳤으면 공매도 물량도 상환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천천히 올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메이저들이 가지고 노는 이제 종목들은 항상 저점을 확인하고 올리기 시작하면 또 한참 올려요. 계속 올리기 때문에 뭐그 저점 바닥을 항상 확인하고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지금 매수를 마이너스 30%면 상당히 높은 지점에서 하셨는데 뭐 거의 고점에서 하셨는데 바닥을 잘 끄어두고 요 바닥선에서 보통 매매를 하면 실패가 없는데 요건 바닥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2차 완전 진바닥을 확인하고 그래서 올라갈 때 혹시나 지금 비중이 30%인데 물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시간을 보유하시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뭐 추가 투자금이 가능하면 바닥 확인하고 바닥에서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30%고 손실은 15%네요. 손실이 30이 아니고 손실이 15%면 만약에 추가 투자금이 가능하면 바닥 확인하고 뭐 그때 되면 마이너스 15%든 마이너스 20%는 될 텐데 뭐 두 배 실으면 마이너스 10%가 되버리죠. 그럼 10%는 금방 올라갑니다. 뭐 빠르면 일주일 안에 올라갈 수도 있고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올라가니까 바닥 찍고 나서는 뭐 그렇게 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손실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은 나고 한데 뭐 지금 현재 지금 저가 항공 그쪽이 경쟁이 심하죠. 경쟁이 심하고 뭐 여행 인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뭐 소득이 다 괜찮아지고 사람들이 다 살만하기 때문에 여행 인구는 계속 해마다 느는데 그 반면에 또 저가 항공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뭐 이게 딱히 모멘트가 없어요. 뭐 제주항공이 갑자기 뭐 다른 항공사 대비 좋아져서 올라갈 그런 모멘텀이 없죠. 적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기관과 외인이 충분히 이제 공매를 상환한다든지 매집이 완료되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후성을 한번 봅시다. 후성. 후성은 자, 후성. 자, 후성이죠. 후성도 지금 거의 바닥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거의 다 다진 것 같아요. 지금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를 한번 했었네요. 일봉상. 자, 주봉도 이제 주봉 바닥에서 여기 거 바닥이죠. 여기 선 끊는 게 뭐더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뭐야 이게? 뭘 만진 거야? 자, 이게 아니고요. 자, 요거죠. 자, 여기서 바닥을 찍고 환등하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슈가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쭉 밀렸죠. 그러면 뭐 지금 음봉 두 개인데 음봉이 뭐 더 나왔다가
좀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여기서 이탈하면 쭉 빠지는데 제가 봐서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고, 후성이 여기서 이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뉴스가 있었을 텐데, 이 외국인이 여기서 냅다 쏟아 부었네요. 여기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최근 이틀간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그죠? 거래량이 거의 뭐 천만 주 터졌죠. 989만 주. 760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거의 없다가 700 몇십만 주, 900만 주 터졌는데, 이게 하락이 갑자기 윗꼬리가 달고 쭉 내려온 게 외국인이 다 팔았죠. 그죠? 외국인이 지금 공매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누적 수량이 만이고 여기가 0이죠. 가운데 0이고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를 왕창 때렸네요. 이러면 글쎄요. 이 메이저라서 외국인은 메이저라서 공매를 이제 모르겠어요. 보유 종 이제 가지고 있던 이게 바닥권이라 수익에서 팔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얘들은 올릴 마음이 없는 건지 공매를 냅다 쳤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죠. 주봉상 저점은 끊어놨는데 이게 이탈하고 빠지면 왕창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내렸다가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공매를 쳤기 때문에 단기로는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의 의지는 내리려고 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식 볼 때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공매 부분인지 뭔지를 확인을 하고, 메이저들이 팔았다 그러면 좀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추세 이탈하면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손절을 하는 게 답이죠. 빨리 손절하고, 뭐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빨리 손절을 해버리고 이제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공매를 단기에 쳤다가 여기 내렸다 다시, 지금 여기 고점이 한 방에 뛰었기 때문에, 여기 얼마예요? 7천, 뭐 7천 원에서 거의 8천 원 넘어까지 뛰었잖아요. 뭐 10몇 프로 뛰었으니까 여기서 공매 치고 단기에 상환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터져주면, 뭐 내일도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면 여기 보면 그렇게 해도 이제 공매로 한 2, 3%, 5%는 먹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내리면서 거래량 빵 띄워서 공매를 일시적으로 다 상환해버리고 상향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외국인의 공매 수량이 자꾸 늘어난다. 그 네이버에 그냥 공매 봐도 나오죠. 네이버를 다시 끌고 와서 자, 후성을 한번 보죠. 성. 자, 후성을 한번 보면, 차트를 보면, 여기 아니야. 공매도를 보면 되죠. 지금 공매가 갑자기 터졌죠. 9억 정도 하다가 7월 1일 날 공매도 49억, 7월 2일 날 65억. 요 주범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공매를 엄청 쳤어요. 주식도 하나도 없는 놈들이 주식을 냅다 빌려다가 여기서 공매를 쳤다는 거는 얘들 무조건 수익 내겠다는 의지거든요. 아마 여기서 더 내립니다. 확실하게. 내일도 내릴 거고. 이렇게 해서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내릴지 모르겠네요. 순전히 요 종목은 외국인이 가지고 노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6,700억짜리를 어디서 쉽게 못 건들죠. 외국인이, 돈 많은 외국인들이 건듭니다. 지금 이거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대응도 중요한데, 자기가 본인이 가진 종목은 최소한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팔지 말지. 그죠? 이게 만약에 오늘 같이 이렇게 확인을 안 했으면, 뭐 돌파 시도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들고 올리겠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오산이죠. 이 공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매도라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손절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KTB 투자증권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뉴스도 중요하고 그 기업이 가진 가치, 뭐 모멘텀도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상당히 기술적인 게 많습니다. 뭐 공매도라든지.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항상 뒤따라야지 주식시장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뭐 단순히 모멘텀 보고 뉴스 보고 이런 거 보고 쫓아 들어갔다가는 이런 세력들한테 당하죠. 얘들은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내리겠다는 의지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마냥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통수를 냈다 맞죠.
이게 그러니까 내일 모레 얘들이 공매도를 어떻게 상환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확인되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KTB 투자증권 봅시다. KTB 투자증권이죠. 자, KTB 투자증권은 얘도 이제 매물대를 돌파 시도가 한번 있었네요. 지금 바닥을 다 다졌고 제가 볼 때는 바닥을 다 다졌습니다. 선을 끊고 보죠. 선 어딨냐? 해놨네요. 자, 선을 대충 이렇게 꺼보면 좀 잘못 껐는데 저점 꺼보면 이제 바닥을 딱 다졌죠. 그죠? 가장 주식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상단 하단 단기 파동 상단 하단 딱 그어두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하면 벌써 몇 프로야? 2,800원 3,300원이면 거의 한 5% 되죠. 10%면 280원. 10%가 아니에요. 10%가 넘네요. 자, 10%, 20%. 여기만 해도 20%인데, 자, 20% 먹고 팔고, 20% 먹고 팔고, 20% 먹고 팔고 참 쉽습니다. 말은. 자, 주식은 항상 저점에 사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단기 파동선을 딱 그어두면 항상 밴드에서 바닥을 칠 때는 이렇게 움직여요. 바닥을 이렇게 한 두세 번, 많으면 세 번, 적으면 두 번 기고 올라가거든요. 바닥을 이렇게 다진다라고 보는데 얘들 이러면서 이제 물량을 모아요. 이 기관들 메이저들은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쫙 모아가죠. 이제 쫙 모았다 이제 올라가고 그 반면에 이제 기관은 계속 파네요. 외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뭐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 주가는 쫙 올라가는 거고 쌍방으로 움직이면 더 힘센 놈 따라가는데 기울기가 외국인이 더 이제 수량은 비슷한데 기울기는 외국인이 크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올렸죠. 이거는 외인이 이렇게 올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항상 외인이 샀네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보면 이제 하락 구간이 지금 단기 고점 찍고 이제 하락 구간인데 얘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내렸다가 뭐큰 파동이 이렇게 보면 뭐 세 번째 큰 파동이다 보면 이제 저점 여기 2,800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올릴 거다라고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바닥을 쭉 이어보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저희가 주식을 살 때는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1차 파동 나고 2차 파동 나고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갈 때 그 부분에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길게는 2,800원, 짧게는 한 2,900원, 3,000원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락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구간을 다 찍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빨리 올라가면 요 선, 이게 21선인가요? 21선 타고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빠지면 61선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보시면 주봉도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구간이고 월봉도 지금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월봉도 바닥, 주봉도 바닥. 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요 일봉상으로 파동 하나만 더 나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면 요 종목은 그냥 홀딩하면서 바닥 찍었을 때 물타기를 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 그냥 들고 있어도 얘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증권사의 종목은 잘 안 건드려요. 증권사, 증권, 뭐 키움증권, 삼성증권 많은데 제가 증권주는 거래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모멘텀이 쉬운 게 주식시장이 화랑이면 올라가죠. 주식시장이 불황이면 주가 떨어지고 지금 거래량이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에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비트코인 규제하면 또 얘도 이제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들이 있는데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는 주로 정책의 영향을 받아요. 뭐 정책이 부동산을 규제한다든지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주식은 올라요. 비트코인 규제하면 또 얘가 오르고 그 반면에 또 주식을 또 화랑시키면 주가는 이쪽 주식 쪽에 증권사에 그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모멘텀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장세 지금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 주식이 많이 버블이 많이 끼긴 했는데 뭐 미국 같은 게 지금 뭐 역사적 고점이죠. 내년에 트럼프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선이 아니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선 시나리오에 맞춰서 트럼프가 주가를 올리려는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뭐 연준에다가 금리 인하해라 지금 압박하고 뭐 지금 세계 장세는 지금 양적 완화로 글로벌하게 자금 풀린 거를 수급을 이제 다시 끌어모아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다시 끌어모아서 이제 버블이 터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연준의 목표인데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죠. 이제 내년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준의 지금 목표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연준 의장 잘라버리고 다시 놓고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데 지금 뭐 그게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는 게 거의 뭐 지금 기정사실화돼서 지금 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고 내년 대선까지는 아마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KTB 투자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들이 우호적인 환경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메이저들이 이제 매집을 잔뜩 했다가 지금 바닥을 다 키웠죠. 했다가 이제 올해 아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내년 대선 전까지 아마 증권주들도 상당히 탄력을 받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증권주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은 드렸고, 이 본 종목은 아까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점을 찍고 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뭐 내려갔을 때 바닥 찍었을 때 아까 후성 같은 거 안전 종목도 손절해서 바닥 찍었을 때 엎치면 뭐 얘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녹화를 너무 길게 하면 지겨우니까 오늘 또 상당히 제가 말이 많아요. 제가 말을 시작하면 말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는데 자 오늘 세 종목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제가 그 배경이나 뭐 주식이 움직이는 그런 거나 이제 기술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을 하실 때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하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혹시 집에 컴퓨터나 이런 데 HTS 안 깔려 있으면 반드시 까세요. 이제 주식 하는 사람은 필수입니다. 본인이 가진 종목을 매일 뭐 오래 안 걸려요. 자기 종목만 간단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숙련이 되다 보니까 뭐 차트 200개 보는데도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차트 200개 막 넘기면서 보고 제가 좋아하는 차트를 딱 골라서 매수하는데도 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한 30분 걸려서 종목 찾아서 내일 이제 그 다음날 투자할 거 그런 것도 정리하고 내가 가진 종목들 내일 팔까 말까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을 나는 샀으니까 난 장기 투자자라서 1년 동안 가지고 갈 거야. 이건 상당히 이제 무식한 짓이에요. 상당히 무식한 짓입니다. 어떤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글로벌 시장이 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요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으면 20%, 20%, 20%, 60% 누적으로 하면 한 80% 이상 수익인데 그걸 왜 여기서 들고 3개월 와서 여기 있으면 한 10% 수익밖에 안 됩니다. 1개월 몇 달이죠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들고 있었는데 7월까지 7개월 들고 있었는데 10% 수익밖에 안 돼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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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80% 수익인데 80% 수익인데 쭉 들고 있으면 10% 수익이에요. 왜 주식을 그렇게 하는지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 이것은 상당히 좀 무식한 짓입니다. 내가 투자금이 엄청 많아요. 내가 투자금이 한 10억, 20억, 30억 돼서 이게 매매가 힘들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려면 내가 여기 만약 5억을 넣었어요. 여기서 뭐 5억 사는데도 한참 걸릴 거고 여기서 바로 못 사요. 내리는 구간에 여기서 좀 사고 여기서 좀 사고 이렇게 해서 평단을 5억을 맞추고 팔 때도 여기서 다 못 팔아요. 올라가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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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해서 이렇게 팔면 이제 수익이 20%가 안 나죠. 살 때도 좀 더 비싸고 그래서 할 때도 좀 더 싸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맥스가 20%면 아마 많이 해야 10%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금이 큰 경우에는 이제 자금의 입출이 매매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뭐 보통 개미들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빨리 사서 빨리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해서 80% 수익을 노려야 됩니다. 이제 그게 저희가 할 일이지 들고 마냥 1년, 2년 결국에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여기 사서 근데 80%낼 거를 나중에 올라가서 20% 걔도 투자 잘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저희는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단기 파동의 수익을 항상 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아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 숙제가 있죠. 매일 봐야 된다는 거. 내 종목이 여기 있으면 팔까 말까. 뭐 그런 거를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요거는 바다님을 위한 차례입니다. 바다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땡.